하나, 둘, 셋. 자, 28회 책대리. 나가? 납니다. 나 28회 책대리 28회가 왔습니다. 이번 28회 책대리는 지난번은 과거 여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미래 여행을 해보는 시간으로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각자 서로 한번 책을 읽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고 내가 선정한 책은 2050 미래 사회 보고서고 나는 2055 세계 미래 보고서. 예, 쭉 읽어봤는데 각 장별로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한번 내가 읽었던 그리고 이 미래 사회 이 각각의 저자가 얘기하는 미래 사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난 되게 궁금하거든. 나도 여기 몇 가지 그 테마라기보다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키워드를 계속 끌고 가거든. 오케이. 먼저 얘기해 보면 이 책은 우선은 내가 옥섬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의 저자는 교수야.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먼저 블로그에 자기가 올렸던 글을 종합해서 쓴 한국 거거든.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거든. 근데 오케이. 유기윤이라는 교수인데 이분의 유기윤. 제자들이 이제 교수님한테 와가지고 진로를 선택할 때 앞으로는 어떤 진로가 유망한지를 계속 질문을 했대. 교수님은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럴 거니까 이런 진로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했대. 근데 어느 순간 정말 미래 사회가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든 거야. 저쪽 보고 얘기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보고 알아보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미래 사회가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게 되었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먼저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걸 묶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야. 이 책의 특징은 결론이 앞부분에 나와 있어. 미래 사회는 이럴 거야 라는 게 앞부분에 나와 있어. 그게 뭔데? 1장, 2장에 걸쳐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미래 사회는 크게 두 가지 테마로 얘기를 하거든. 첫 번째는 노동 계급의 변화. 두 번째는 미래 도시의 변화. 이거 두 가지로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 물론 계급의 변화에서는 지금은 어떤 계급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크게 4개의 계급으로 구분이 된대. 플랫폼 소유주, 플랫폼 스타, 그다음에 인공지성, 마지막이 이제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인데 이 세 개가 거의 메인이야. 90%를 다 차지하고 나머지 1%. 근데 인원으로 따지면 99.9%의 사람이 프레카리아트라는 집단에 속할 것이다. 프레카리아트. 처음 내가 들어본다. 이 사람이 만든 표를 보여주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프레카리아트라는 일반 시민이야.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점점 엄청 줄어들 것이다. 플랫폼 소유주는 이게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시장 참여 비율, 인공지성 엄청 이제 많아질 것이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먼저 일반 시민이라고 하는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것은 플랫폼에 종속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중에는 우리가 어디에 종속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직장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프리랜서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알겠어. 그게 일반 시민이야. 인공지성 말 안 해도 알겠지. 약간 여기는 법인격체를 갖고 있는 인공 생명체라까지 얘기하더라고. 플랫폼 소유주와 플랫폼 스타가 있는데 소유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야. 아마존, 구글 이런데. 플랫폼 스타는 거기서 약간 활동하는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 스타는 이 사람은 정치 구단, 뭐 예체능계 천재, 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 소수의 사람들. 이렇게 시장의 계급 구조가 바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인공지성이라든지 아니면 가상 세계 이런 것이 굉장히 그 현실화되면서 미래 도시에는 몸은 육체는 여기 있지만 너무 세상이 각박하고 현실 사회가 힘드니 가상 세계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가상 세계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래 도시의 모습을 얘기를 하지. 그래서 뭐 밝다 어둡다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전반적인 내용은 어두워. 얘는 약간 어둡구나. 이 사람은 어두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과 인공지성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자율성을 빼앗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키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상 세계로 도피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일자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음. 그게 제 3차 세계 대전이다. 음. 처음에는 인공지성 대 인간의 대결이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니 아예 건들 수 없는 집단이 돼버리고 결국 마지막에 인간 대 인간 그런 프리랜서니까 서로 각자의 일을 막 차지하려고 하는 일자리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약간은 굉장히 이 사람은 그냥 팩트 위주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팩트 위주로 썼는데 나는 어떻게 느껴졌어. 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느꼈고 마지막에는 결국 처음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앞으로는 미래 사회는 어떠한 직종이 유망하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게 답이야.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이 저자가 얘기하는 키워드는 플랫폼, 그다음에 뭐 인공지성, 그다음에 알고리즘, 시스템. 블록체인 안 나와? 블록체인 안 나와. 그렇게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핵심이야. 오케이. 약간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네. 내 거는. 이거는 이제 이게 원래 이게 세계 미래 보고서인데 원래는 그 UN 미래 보고서 책이었대. 이 책이 이제 이름만 바꾼 거고. 저자는 제롬 글렌이라는 그 미국 워싱턴 소재의 그 밀레니엄 프로젝트라는 글로벌 미래 연구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게 이제 1988년 유엔의 새천년 미래 예측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1996년 비정부 기구로 창립이 됐대. 96년도에. 그래서 이제 매년 미래 보고서, 유엔 미래 보고서가 이제 책이 나오다가 이제 이름만 이제 세계 미래 보고서로 바꾼 거야. 여기에는 3,500명의 전문가들이 뭐 이런 뭐 좀 어려운 SOFI, 뭐 RTD, 퓨처스 휠 시나리오 기법 등으로 미래 예측을 하는 연구를 하는 곳이 있대. 그래서 이게 이제 꽤나 오래됐지. 그래서 여기에 서두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2017년이 밝았다. 농경시대 2017년이 좀 책이 나온 지 좀 됐다. 농경시대는 종교가 권력을 갖고 산업시대에는 국가가 정보화 시대에는 기업이 그리고 기술 시대 즉 인공지능 시대에는 SNS로 무장한 똑똑한 개인이 권력을 가진다. 이런 얘기를 40년 전에 이 제롬 글렌이 했대.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맞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이 시작을 하거든. 시작을 하고 이 책은 되게 기술의 발전을 베이스로 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의 변화들이 이제 18세기의 산업혁명 시대랑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그게 기술 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뭐 DNA의 자료를 저장하고 그거를 다시 살려내는 것들 혹은 뭐 뇌를 얼려서 그걸 재생시키는 기술 이런 것들이 옛날에 영화에 나오는 건데 실제로 이제는 물고기 같은 건 이미 그런 거 다 했대. 그래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들도 몇 개 있긴 한데 되게 쉽게 잘 풀어놨고 2055년의 세계에 대해서 여기서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2055년까지 인도는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2대 경제 강국이 된다. 그래서 3대 경제국인 중국, 인도, 미국과 나머지 세계와의 격차는 다음 몇십 년 동안 더 커진다. 영국은 이제 그 세계 10대 경제국에 제외된다. 그렇게 돼 있고 11대 경제국에 놓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현재 개발도상국들이 GDP 측면에서 G7 국가를 앞지른다.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인도네시아, 터키. 그리고 기독교는 여전히 지배적인 종교이다. 세계 인구는 96억 명에 이른다.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 인간은 더 오래 살게 된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은 점차 증가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기본소득의 보편화, 의회 소멸과 정부의 축소, 전 세계 1일 생활권, 에너지를 비롯해 무료화되는 의식주, 우주 식민지 이렇게 딱 키워드로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해져. 약간 좀 다르네 책이 서로 약간 달라. 약간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달라.
여기서도 근데 계속 좀 한 큰 꼭지로 가져가는 거는 어쨌든 IT 기술이거든. 그래서 가상현실, 블록체인,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그 두 개가 딱 떠오르네. 그래,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얘기는 이제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이제 뭐 4K, 8K 잘 모르겠다. 뭔지 아나? 아니? 4K, 8K. 그러니까 해상도가 점점 높아져서 지금 몇만 화소, 지금 몇 화소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조만간에 4K, 8K 정도 그 사이로 이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그게 이제 실제인지 가상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온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여기서의 텔레프레전스라고 그 홀로그램 같이 사람이 실제 모양처럼 나오는 그런 기술 얘기하는데 이미 그거는 테드에서 구현이 돼서 그치. 이제 했고 그치. KT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대. 이제 상용화하려고. 근데 그 해상도가 4K, 8K가 되면 그게 실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인간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지. 그런 것도 가상현실에서 좀 임팩트 있는 얘기였어. 기술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발전했구나 굉장히 맞아. 라고 나는 느꼈어. 그리고 드론,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시기의 문제지 무조건 상용화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 많았어. 난 일단 뭐 오버롤하게는 그 그래. 정도. 거기도 그렇게 많이 좀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예시라든지 미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떻게 된 뭐 이런 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모습이 된다라기보다 어떤 예를 든 왜냐면 여기서는 일어났어. 예를 들자면 이제는 시스템 이런 인공지성이란 것이 우리의 감정까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제 제어를 한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금 웨어리스라고 우리가 막 차고 다니잖아. 근데 나중에는 이런 우리의 뇌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감각에 이게 칩이 이제 막 내장되어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여기도 그 이제 칩이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되는 기술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일부 성공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그 시스템이 그 인공지성이 파악을 하는 거야. 이 오감을 그러니까 미묘한 어떤 신체의 변화를 느껴서 이 사람이 우울한지 그다음에 뭐 아니면 기쁜지 화가 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딱 캐치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늘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굉장히 우울해. 그걸 딱 시스템이 감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가는 그 중간중간에 광고라든지 그런 거에서 나를 이제 유혹하기 위해서 이런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화면을 띄우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 땅바닥만 보고 간대. 이제 너무 슬프니까.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성이 언제 딱 그때 딱 들어갈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데 이제 기회를 보는 거지.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버스 정류장에 서가지고 버스를 기다릴 때 딱 그 버스 광고판에 이제 딱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을 때 버스 광고판에 화면이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우울하니까 우울한 어떤 근거에 맞춰가지고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여성이 바에서 이렇게 섹시하게 뭐 한잔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길 가야겠다.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딱 홀려가지고 바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미 바에서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는 거지. 이 사람을 맞을 준비가. 그래서 내가 그 화면에서 봤던 그런 거가 딱 술이 세팅이 되어 있고 마시면서 기분을 전환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완전 내가 나의 어떤 그런 걸 다 파악하면서 나의 감정까지 컨트롤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환경으로 그런 세계로 되는 도시로 되는 거를 데이터베이스 보여주더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맞아. 데이터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은 이미 아마존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배송 예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직 1일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땅이 너무 넓으니까 아마존에서는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방식이 이미 저 사람이 부족한 걸 예상을 해서 미리 배송을 출발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게 그 AI 베이스 데이터베이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 몸에 그 데이터를 트래킹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오면 다 가능해질 수도 있는 얘기지. 맞아. 그런 것 같아. 장난 아니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미래에 뭐 모든 책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 최근에 내가 스마트 팩토리 이런데 컨퍼런스 갔다 와도 그런 얘기가 빠짐없이 나오는 것 같고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가상현실을 좀 더 얘기를 하면은 가상현실에서는 그렇게 내가 말했던 그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서도 경제적인 차이로 이만큼 럭셔리하게 살 수 있는지 이 정도만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돈이 없으면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 집을 짓고 살고 비트코인이 있으면 굉장히 럭셔리하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다. 가상의 공간에서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레디 플레이 원인가 그 스티븐 스필버가 만든 그 영화에도 보면 부자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또 그 영화 안 봤다 그랬지? 안 봤어. 부자들은 가상현실에 들어가도 좋은 장비를 입고 가상현실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조금 더 많고 디테일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장비를 입고. 그러겠네. 그다음에 뭐 가난한 애들은 그냥 공짜로 주는 번들 그런 아이템이 있고. 그치. 그런 거 같더라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얘기하는 게 그런 게 가상현실이 본격화되면서 현실 사회와의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 예를 든 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PC가 있대. 근데 가상현실에서는 안젤리나 졸리아가 똑같이 생긴 가상의 여자가 새로운 가정을 이뤘대. 그럼 실제 생활에서도 항상 그녀가 PC를 따라다닌대. 이 이혼 사유가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맞아. 그 여기에도 그 가상 국가가 2003년인가부터 이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게 시작이 됐고 거기에 등록을 한 사람도 많고 거기서 뭐 그 가상 국가 내에서 영주권을 받고 뭐 이런 게 이미 2003년인가 2000년 초반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 환율 뭐 이미 다 있는 거지. 우리가 모를 뿐 이미 그런 게 다 그 테스트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맞아. 신기하더라. 그리고 이게 너 그래핀이라고 들어봤냐? 그래핀? 이게 탄소보다 강하고 뭐보다 하여튼 신물질인데 이게 또 미래에 주목받는 차세대 그런 거더라고. 물질? 그럼 모르지. 처음 들어보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아. 그런 아이템들이 2차원 물질, 그래핀, 보로핀 이런 적혀 있는데 새로운 물질이 세상을 바꾼다. 우리가 역사를 청동기나 철기라고 구별해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근대를 가능케 한 것은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강, 실리콘이다. 이제 이런 물질들이 시대를 바꾸는데 지금 줄 거 없는데? 됐지? 됐지? 미안하다. 안 보인다. 강철보다 더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고 거의 어떤 물질보다 가볍고 투명하고 유연하다. 새로운 재료가 나타난다는 거야? 아니 있어. 이미 있고 이게 이런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이미 있고 2차원 그래핀을 만든 건 2014년에 이미 시작됐대. 그리고 더구나 초고속 전기 전도체라는 특성을 지녔고 분자로 된 그물망을 자유롭게 통과하는 수증기 위외의 대부분의 물질은 그래핀을 통과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장점이 또 있지만 그중 대기 중에 일산화탄소와 산화질소를 흡수하는 유용한 성질을 가지고 있대. 앞으로 그런 걸로 집 짓고 하겠네 다. 이게 나는 본 적 옛날에 이게 내 기사에서 봤는데 그래핀을 약간 첨가해서 자전거 무게를 엄청 줄인 그런 우리나라의 그 회사가 있는데 그 워렌 버핏이나 누군가 하여튼 세계적인 투자가 거기에 투자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렇겠지. 재료 혁신이 오겠지. 와, 그럼 진짜 달라지겠다. 신기하지 않냐 진짜? 이런 게 있대. 강철보다 더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고 거의 어떤 물질보다 가볍고 투명하다.
경제성만 있다면 그걸로 집 짓겠지. 모든 걸 다 그걸로. 너무 좋은 이거를 질문이네. 누군가가 그 연구를 했는데 유치원 교실에서나 찾을 법한 도구로 이용한 연구로 노벨상을 탔대. 이 그래핀을 발견해서. 와, 일대 혁명이 일어나겠네. 신기하지. 이것도 이제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여기는 얘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단순히 어떤 비트코인 이런 게 아니라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탈중심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정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항상 생각했던 데이터의 어떤 그 특정 그 대기업의 어떤 독점 이런 걸 걱정을 했는데 이 블록체인은 그거를 방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누구도 그 정보를 뭐 중간에 조작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 기술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예를 들어 뭐 어떤 여론조사 결과 몇 % 이상이 찬성을 했을 때 어떤 예산을 쓴다라는 거를 뭐 이런 기술에 사전에 넣어두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에 의해서 뭐 탁탁탁탁 해서 그 투표해서 하잖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 태풍 뭐 몇 등급 이상의 태풍이 오면 뭐 그 재난 예산을 쓴다 이런 식의 것을 미리 정해놓고 그걸 할 수 있는 방식도 있나 봐. 그래가지고 국경을 넘는 거래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사회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나 모습들이 이미 시작이 됐어, 그렇지? 맞아. 그게 아직 상용화되고 이런 게 안 돼서 그런 거지. 이미 연구가 진행되고 일부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기술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2000년 중후반에 그 누구더라? 유토렌트도 아마 이런 걸걸? 그래서 그 기존 국가들이 이거를 허용을 안 하고 있어서 못 쓰는 거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권에서는 적용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낯선 사람들도 변호사 없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부동산, 행사, 티켓, 주식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소유물과 권리를 중개인 없이 상응해지는 그러니까 중개인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모든 맞아. 게 클리어해지니까 그렇지. 트랜스페런시가 맞아. 높아지니까 맞아.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다. 분산형 공개 거래 장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블록체인. 그래도 읽으면서 어땠어? 미래 사회. 미래사회? 그러니까 너에게는 어떻게? 크게 꼭지로 이 사람은 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인간의 수명은 계속 연장된다. 왜냐면은 그거를 뒷받침할 만큼의 기술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뭐 3D 프린트 얘기도 나오고 장비도 거기서 찍어내고 실제로 뭐 쥐의 뭐였더라? 췌장인가 뭔가 그건 이미 만들어서 3D 프린터로 찍어낸 걸 그냥 넣었대. 그리고 체외 수정 있잖아. 체외 수정 그런 거 말고 아예 그냥 이거는 그냥 동물 실험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있는 난자와 정자를 꺼내서 그걸 수정을 해서 자궁에 안착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줄기세포를 꺼내서 거기서 정자와 난자를 다시 만들어서 그거를 수정을 한 그러니까 인간을 무한히 복제할 수 있거나 그런 기술들이 이미 어떤 동물에는 성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3%의 확률로 예를 들어 복제를 했어. 그럼 복제한 애가 그러니까 후손을 만들 수 있는 생식 기능을 가진 그게 성공률이 그러니까 3%나 되는 거야.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런 기술들이 쭉 발달을 하니까 그러니까 100억 명까지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잖아. 근데 좀 문제는 뭐냐면 노인 인구가 너무 늘어난다. 출생률은 줄어들고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대신 네 말대로 직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프리랜서로 넘어가고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이라는 노동이라는 개념은 다 기계들이 그치.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겠더라고. 맞아. 점점 그치. 근데 뭐 과거를 비추어봐더라도 예전에 사람이 직접 하던 거가 사람의 노동으로 하던 게 이제 기계 노동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점점 서비스업 쪽으로 변하게 되고 나중에는 또 어떤 그런 서비스 영역까지 기계들이 하면서 인간은 어느 영역으로 가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미래는 인공지성이라고 하는 이런 인격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시스템과 알고리즘, 인공지성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그치. 심지어는 이 인공지능이 맞아. 감정도 느낄 수 있고. 감정을 느낀다기보다 감정을 분석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감정을 느끼. 너 감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 감정의 정의를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뇌과학자는 감정을 이렇게 정의한대. 정보 해석을 통한 결정. 정보 해석을 통한 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들여오잖아. 그거를 통한 결정의 결과물이 감정이라는 거야. 아, 여기서 그 얘기했어. 그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리로 보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집게 5-5가지의 감각을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그러니까 뭐 균형 감각 혹은 뭐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 이런 수많은 감각들을 머리에서 이제 맞아. 관장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걸 이제 예를 들어 뇌과학이 더 발달을 하면 맞아. 그것을 이제 분석하고 이해하는 알고리즘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데벨롭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그 얘기야. 맞아. 뇌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마취 상태에서는 정보가 들어와도 뇌가 딱 잠들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이 시스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이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런 감정을 표현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학습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계도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기계 나중에 의지라는 것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알고리즘에 짜져 있는 어떤 시스템도 어떤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게 되니까 그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침투해서 못하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그래서 약간 좀 어둡고 우울한 느낌이 들었지. 미래의 도시의 모습이. 보면은 세계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 3개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계화가 가속되어 발전한다는 시나리오, 둘째는 정치 경제 분야의 혼란이 문명의 퇴보를 가져온다는 절망적인 시나리오, 세 번째는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자유롭게 하고 자아실현 경제 체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시나리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세계화가 가속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보다 대기업이 더 많은 힘을 가진다는, 초국가적인 힘을 가진 국을 이뤄내야 되지.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서로 이 국가 간의 경쟁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좀 초점 맞추고 있는 거는 그걸 뭐라 하지? 난민.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국가를 탈출해서 타 국가로 이동하는 난민들이 그 정치적 이슈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의 발달로 석유를 운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양 운송업은 사라지고 3D, 4D 프린팅의 발전으로 국가 간 물품 교류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노인들은 퇴직을 하지 않게 되고,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 주도의 세계 질서는 붕괴되고 테러 단체의 조직화된 범죄가 횡행한다. 조직의 부패, 범죄, 테러리즘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민주주의가 붕괴된다. 정부가 어떤 이런 빠른 기술의 발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행복에 대한 대비를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술의 발전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 이런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야. 맞아. 사람들이 탈정부하려고 한다는 그치.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부가 거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 맞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이라든지 단순히 육체를 쓰는 그런 거는 기계들이 하게 되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경제, 예술가나 연예인이나 뭐 뭔가 그런 것들은 이제 인간들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얘기를 좀 하더라고. 마무리할까? 오케이. 그래서 미래에 살고 싶습니까? 근데 난 이 책을 보면 몰라. 너는 약간 좀 어둡게 봤을 것 같고 나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부분들이 이미 빠르게 진행이 됐고 그게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다. 그래도 이 컨벤셔널한 부분이 나는 계속 좀 남아 있을 것 같아. 지금 디지털화된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은 아날로그를 찾고. 그렇잖아. 인간이란 것은 또 그 사회에 적응해서 그들만의 또 영역을 만들어가는 게 또 인간인 것 같거든. 또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분명한 건 내가 느끼고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기술은 이미 진보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일 뿐인 거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은 형태의 삶을 평생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도 그 변화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막상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어제 동영상을 봤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 미국의 어떤 배우의 아버지가 원래 캐나다에 살고 있었는데 캐나다 맞을 거야. 그 악기를 엄청 잘 다루는 아버지였다. 결혼을 하면서 자식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미국으로 내려와서 그냥 회계사로 일을 한 거야. 자식을 돌봐야 되니까. 그리고 50살 초반에 퇴직을 한 거지. 그 사람은 퇴직을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계를 위해서 살면 그 생계의 어떤 직장이라던가 수단이 그만 끝나는 순간 그 사람은 되게 공허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이런 변화하는 걸 좀 계속 캐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거를 계속 하는 삶을 사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 그 생각했어. 나는 우리가 계속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약간 물질적인 세계거든. 이렇게 세상이 변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근데 결국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정신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 내적인 부분. 그래서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변화하지만 나만의 뭔가 행복 철학 아니면 나만의 어떤 가치관 이런 어떤 내적인 부분에 어떤 정리 딱 중심이 서 그치, 있으면 중요한 거 자기가 중요하다고 그치, 생각하는 거. 맞아. 그러면 밖에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하지만
계속 너가 말한 대로 이런 어떤 변화의 트렌드를 계속 지켜보면서 따라가고 관심을 갖는 거는 중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하는 게 좋긴 한데 약간 졸린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할까? 하고 다음 29회 책은 유튜브의 신.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자. 네. 그래서 대도서관이지. 대도서관의 대도서관. 유튜브의 신. 내용은 좀 어때? 좀 읽어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스킬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부분. 이것도 미래 사회와 마찬가지 어떤 변화의 트렌드와 그런 걸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또 우리 책 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차용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많은 아이디어를 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